네, 안녕하십니까. 국미전자정보기술원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센터장 김형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셀 ICT 핵심 기술 국산화 플랫폼 개발입니다.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 그리고 개발 후보 물질 선정, 이게 이루어지면 전임상, 동물을 기반으로 한 전임상, 그리고 사람을 기반으로 한 임상 시험, 그리고 시약처를 통한 신약 허가 및 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 실험 중심의 전임상 에 대한 신약이 개발이 되어졌어도 결국 최종 상용화까지는 약 평균 0.9% 정도밖에 성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전체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패트릭시 모델과 동물 모델 형태로 나타집니다. 패트릭시 모델은 DC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풋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람 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그 동물 실험보다는 사람 세포 중심의 DC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DC 모델 그리고 동물 모델 등등이 실제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어, 신약 테스트를 했을 때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건당 약 1억 달러 이상의 아주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수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결국 이 동물 실험의 어떤 한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런 동물 보호법 등에 의해서 동물 실험들을 에 대한 기준이 아주 강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 사람 세포를 기반으로 한 약물 스크리닝 시장들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 세포를 기반의 신약 개발에 있어서 실시간 측정의 어떤 한계와, 그리고 그 세포와 그에 대한 기질에 대한 정기적 이비던스 측정을 통한 비파괴적인 정량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생체 모사 구조체를 형성을 하고, 그 위에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에 대한 성능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세포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변화들을 저항값과 임피던스 값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 플레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나노대의 패턴들을 만들어주면 그 패턴들을 따라서 세포들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패턴이 없는 부분보다 패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방향성 있게 세포들이 다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노 구조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나피온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나피온은 프로톤의 컨덕팅 폴리머 물질 중에 하나이면서 메커니컬, 서멀, 그리고 케미컬 스테빌리티가 아주 우수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의 논문이 저희가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그 나피온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이처럼 나노 패턴을 형성을 하는 조건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나피온의 농도에 따라서 그 패턴들 형성되어지는 현상들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뎁스 그리고 리치 그루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OECT, 오르가닉 일렉트로케미칼 트랜지스터를 제작을 하여 그 위에 신근세포를 배양을 하고 그에 대한
기전 변화들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모델의 어떤 조건은 어 나피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경우 따라서 소스 드레인 사이의 전류값의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나피온이 없는 경우에는 소스 드레인이 전부 다 PBS 솔루션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 나피온이 있는 경우와 패턴이 되어진 경우를 봤을 때 PBS보다 저항값이 낮으면 나피온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PBS보다 저항값이 높으면 PBS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림 T에서부터 G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실제 어 나피온의 5%의 패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28%의 패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커런트가 소스 드레인 전류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패턴이 있을 경우 어 온도에 따라서 그 저항값들이 전류값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에 에다가 사람 세포에서 기전되어진 유발되어진 스템셀을 기반으로 신건에 대한 스템셀을 기반으로 세포를 배양하고 그에 따른 저항값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5도에서 에 대해서 65도에서 2%일 때 패턴들을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에 대한 어,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 HIPSC CMS를 이용을 했을 때,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 성능 평가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피온의 패턴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방향성 있게 두껍게 잘 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인터페이스의 표지 모델로 실린 논문입니다. 저희가 게재를 하였고요. 이 논문은 이제 나피온의 그 리소그라피를 함에 있어서 스웰링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증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스웰링, 즉 이 외부에 건조를 함에 있어서 건조 시간에 따라서 그 나피온의 리치, 하이트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있을 때 아주 변화가 심하고 크게 나타나고 20%일 때 변화가 약하지만 변화는 24시간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AFM 이미지와 SEM 이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기 위한 IA 전극들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전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교를 패터닝한 이후에 스웰링 현상에 따라서 저항값을 측정을 한 결과들입니다. 임피던스 값들이 대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나피온을 이용을 하여 이 패턴을 형성하고 그 위에 세포를 배양하여 전기적 특성의 변화, 배양 조건에 따라서 임피던스 값, 저항값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대면적화입니다. 그래서 96L의 플레이트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96일 전체의 일정한 나노 패턴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설정한 방법은 더멀 나노 인프린팅 리소그라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대면적화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드 전극을 통해서 이 전극을 형성한 이후에 스핀 코팅 방식을 이용해서 내피온을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코팅을 하고 더멀 인프린팅 방식을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패턴을 제작한 이후에 16L 플레이트 케이스 하단에 샘플을 융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96L 플레이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대면적화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작을 한 조건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프레셔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 도의 치파에서 가장 뎁스가 하이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조건에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포를 실제 유방암 세포 MDA, MB231 유방암 세포를 이용을 하여 세포의 배양과 배양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납형, 플랫한 부분의 납형을 키우스와 패턴이 이루어진 납형에 이용을 했을 때 세포를 배양을 한 걸 보면 플랫한 부분에 있어서는 납표온이 방향성 없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패턴을 준 패턴 위에 성장한 유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을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F18과 프로메틴에 대한 비전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롤 투 플레이트 방식입니다. 서멀 인프린팅 방식은 인프린팅을 통해서 샘플을 계속 제작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다른 한계가 있고 그래서 롤 투 플레이트를 통해서 일정하게 롤링을 함으로 해서 지속적인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패턴을 제작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패턴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6인치 웨이퍼 스케일에다 패터닝을 해서 제작한 빵급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세포 모사 구조체가 일정하게 형성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포 분석기입니다. 세포 배양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기입니다. 이건 저희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LCI, Live Cell Instrument 회사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그 위에 저희가 제작한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여 그에 따른 96일 전체의 임피던스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피던스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임피던스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피온을 이용해서 대면적화까지는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나피온의 어떤 그 세포 독성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아주 심하진 않지만 이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생체 적합성이 아주 우수한 젤라틴을 이용을 하여 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독성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스탬핑 방식을 이용해서 패턴을 형성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피온과 젤라틴의 비율을 맞춰가며 변화를 시켰는데 젤라틴은 아주 소프트한 소재입니다. 거의 용액 액상 상태이기 때문에 패턴이 해도 잘 형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은 50대 50 비율로 합성을 하였을 때가 가장 패턴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임피던스 값을 측정을 해보면 패턴이 되어지지 않은 형태보다 패턴이 되어진 상황에서 임피던스 값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골드 전극을 이용해서 합성을 전극을 사용을 했고 ITO 전극을 사용을 했을 때 골드 전극보다 약 한 100배 정도 높은 저항값을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드 전극의 어떤 단점은 그 저항값은 낮지만 골드의 어떤 투과로 인해서 정기적인 신호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O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신호와 광학 신호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생체 적합 독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SWT-8 SA를 이용을 해서 독성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젤라틴을 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독성이 아주 독성이 없다는 것, 없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패턴 되어진 것과 패턴 안 되어진 현상들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패턴 되어진 방향에 따라서 세포들이 배양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젤라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턴이 잘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턴 형성한 이후에도
형성하지 않은 현상과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에서 세포 독성도 줄이면서 방향성 있게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반도체 공정들을 이용을 하여 세포를 배양하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연 인쇄전자 공정들을 이용을 해서 어 하기 위한 패턴들을 유해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용들이 일부는 논문이 게재 완료되어진 사항도 있지만 현재 논문을 투고를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